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3일 밤 10시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북괴군이 연평도를 폭격해가지고 4사람을 죽게 만든 날입니다. 2사람은 해병대 군인, 2사람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전쟁 선포에 준하는 도발이었습니다. 그 10년이 되는 오늘 우리 국방부가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완전히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기억 속에서. 그 대신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인영이란 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제가 좀 참겠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그룹 등 4대 그룹 인사들과 만나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상가에 가서 축가 부르는 꼴입니다. 이 사람이 장소와 때를 가려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분별력이죠. 근데 결혼식에 가서 장송곡 부르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모습 조금 봅니다. 어떤 결혼식장에 갔더니 오데니 보이를 부르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오데니 보이는 거기에 죽음, 무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절대로 결혼식에 부르면 안 되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장송곡으로 부릅니다. 장례식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그런 꼴을 지금 이인영 장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 롯데호텔에서 재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큰 정세로의 변환기에 정부와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남북 경협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남북 경협이란 말이 완전히 사기입니다. 남북 경협한다 해놓고 북한에 퍼주기 해온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그리고 국제 관례에 따라서, 상거래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남북 간에 그런 경제 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퍼주기 하자는 겁니다. 퍼주기. 지금 현대그룹이 금강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다 지금 북한에 압류되고 있잖아요. 이런 집단과 무슨 경제 협력을 한다고 그럽니까? 퍼주기 하라는 겁니다. 북한의 퍼주기란 말을 경제 협력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원래 북한이 코로나19 제재,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에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발전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우선적 목표로 둘 것이다.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북한을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거 다 헛소리죠. 헛소리라고 하지 않고 제가 동물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참았습니다. 아니, 남북 간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고요? 북한이? 아니, 북한이 경제 나쁜 게 북한 때문이지 우리 때문입니까? 마치 동정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인영 장관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이 걱정을 이렇게 해줍니까?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상이. 이 장관은 향후 남북 경협 가능성과 관련해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남북 경협의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다 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무슨 제재 완화가 가능합니까? 더구나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 강경론자를 국무장관에 내정한 날입니다.
나를 참 잘못 잡았어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대북 제재의 강화, 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보다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완전히 꿈을 꾸고 있네요. 근데 왜 기업체 바쁜 이 재벌 사장을 왜 부릅니까? 아니, 부합니까? 아니, 삼성전자 사장, SK 부사장, LG전자 전무, 현대차 그룹 연구소장 등이 자기 부합니까?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다. 국민의 죽으면 등을 돌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쫓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또 남북연락사무소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그것도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6월에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우리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준 걸 폭발했는데 이인영 장관이 배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자기 개인 돈으로 국가에 배상할 생각인가요? 어떻게 이런 통일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김정은을 위한 장관이 월급을 김정은으로부터 받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을. 참 이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국민 자격이 없는 거죠. 4명이 북한군의 포격으로 죽은 날, 그것도 10주년이 되는 날,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대한민국과 국군의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에게 이렇게 굴종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감각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를 넘어서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 뭐냐? 애국심 따지기 전에 이런 정권이 앞으로 1년보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것 같은데, 지금 이 재벌 기업이 이인영 장관 말대로 하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세컨다리 보이콧 당해가지고 회사가 아마 문 닫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제재 불문하고 북한에 퍼주겠다, 북한과 거래하겠다,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이인영 장관 임기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나 기업은 영원히 존속할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뒤에 망합니까? 한미동맹이 2년짜리입니까? 하여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사기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될 용어가 몇 개 있죠. 민족 공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남북한의 민족 반역자끼리의 야합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부를 뜯어먹는 걸 우리가 경제협력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씨는 또 여기에 평화경제란 말을 또 하나 덧붙였습니다. 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제일 중요한 사기가 하나 있죠.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꼭 들어가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 민족 경제를 균형 발전하면 공동 번영이 뭡니까?
민족경제라는 것도 사기 용어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아니면은 자본주의 경제지 어디 민족경제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민족경제입니까? 같은 화폐를 씁니까? 민족경제라는 말부터 사기고 균형발전도 사기죠. 남북한이 어떻게 균형발전합니까? 남북한이 균형발전을 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인당 국민소득 15,000달러로 내리고 그 나머지를 북한에 갖다 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망한다고 하지 않고 공동번영이라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민족경제 거짓말, 균형발전 거짓말, 공동번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세 개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 거짓말 세제곱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좀 약해가지고 한글 전용하면서 한자를 안 쓰다가 보니까 뭐 근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하면은 그거 근사하다.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을 시험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여기 모순점을 지적하라 하면 잘 못해요. 그거 어느 시인이 쓴 겁니까? 이럽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이란 말에 앞으로 속지 않도록 맹세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협력 사기용어입니다. 대북 퍼주기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